네, 안녕하세요. 송길사입니다. 토픽별 산림기술사 기출문제 해설 제3편 산림경영 및 정책. 이번 시간은 제17강입니다. 토픽 161번 산지 전용에서 계단식 산지 전용입니다. 128회 2교시에서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의 세부 사항 중 계단식 산지 전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애시도를 작성하시오가 출제되었습니다. 산지 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 기준을 보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의 적용 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 기준에서 사업계획 및 산지 전용 면적이 적정하고 산지 전용 방법이 자연공간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 전용 후에 복구에 지장이 줄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산지 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적당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 위험이 없어야 합니다.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의 세부 사항을 보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3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의 세부 사항에서 비탈면의 누적 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계단식 산지 전용인 경우, 이 경우 계단의 수직 높이가 각각 15m 이하여야 하며 계단에 조정되는 사업 부지의 너비, 소단의 너비를 제외합니다. 계단의 긴변을 기준으로 직각으로 계단의 너비를 재었을 때 15m 이상이 되는 부분의 길이가 계단의 긴변 길이의 100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왼쪽 예시 그림은 중간에 너비 15m 이상 평탄면이 있으며 전체 계단 길이가 100m 이상인 경우 허용 기준입니다. 각 구간의 수직 높이는 15m 이하로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의 예시고, 오른쪽 그림은 계단 높이 15m 이하, 평탄면 너비 15m 이상, 전체 계단 길이 100m 이상으로 허용되는 예시입니다. 토픽 162번 산지 전용 허가 신청 구비 서류입니다. 114회 3교시에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 작성 시 첨부할 서류, 129회 2교시에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구비 서류에 대하여 설명하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 신청은 사업계획서 일부, 사업계획서에서는 산지 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산지 이용계획, 임목, 대나무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속 처리 계획 및 피해 방지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8조 2에 따른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에 관한 결과서 일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부,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 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산지 전용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5,0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 이용 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이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로 가름합니다. 다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에 따른 측량업에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000분의 1부터 1,200분의 1까지의 산지 전용 애정지 시축도 일부입니다.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 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조사 사업의 배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 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항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일부입니다. 이 경우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동일인이 다수의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목적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 산림조사서의 포함 내용은 먼저 숲의 종류, 모양, 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 나무 높이, 잎목 축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불 발생 속가백이 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 발생 속가백이 벌채 전의 잎목 축적을 환산하여 조사 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률을 반영한 잎목 축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허가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 작성되어야 합니다. 복구 대상 산지의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와 복구 공정, 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일부, 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 설계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복구 설계서를 가름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 서식의 복구 설계서 승인 신청서에 복구 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 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 경사도 조사서 일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 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 장치를 포함합니다. 다만 0 별표 4 제2호 다목 2에 따라 평균 경사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평균 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산림기술진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1호 자목 2 또는 3에 해당하는 서류 일부, 신청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산림기술융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별표 5에 제2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 작성한 별지 제4호의 2 서식에 따른 제2위험성 검토의견서 일부, 산지 전용 허가서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되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제출한 경우, 재해방 및 복구를 목적으로 산지 전용을 하려는 경우, 종전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산지에 산지관리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복구 의무의 면제를 받아 종전 산지 전용 허가의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산지 전용 허가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서상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둘 이상의 송전시설이 그 주변 사면 및 계곡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경우로서 각 송전시설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밖에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산지가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붕괴나 토사 유출의 위험이 없는 것 또는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산지와 그 주변 지역의 지형이 평탄지인 경우로서 붕괴나 토사 유출의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서 0 제15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른 자가 인정하는 경우, 다음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 일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되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 2에 따른 재선충병 방제계획서 일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 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산지 전용 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1호 바목, 암목, 차목 및 카목의 서류. 산지 전용 면적의 변경으로 제1호 바목, 암목, 차목 또는 카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새로 편입되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차목 및 카목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에 대한 변경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토픽 163번 산지관리법의 정의입니다. 99회 2교시에서 산지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산지, 산지전용, 산지일시 사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산지전용 실태에 대해 설명하라. 119회 1교시에서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의 정의, 123회 1교시에서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135회 1교시에서 산지관리법의 산지 전용의 정의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는 산지관리법이고 법 제2조 정의에서 산지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주택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합니다. 주택지의 경우는 주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를 말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임목, 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임목, 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임목, 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 작업로 등 산길, 나목부터 남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입니다. 시행령 제2조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강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먼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 지목이 도로인 토지 중 다만 임목, 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제외합니다. 지목이 제방, 구검 또는 유지, 웅덩이인 토지, 그리고 하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하천이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입니다. 또한 지목이 임야가 아닌 다음 강목의 토지입니다. 차밭, 꺾어지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논두렁 또는 밭두렁입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법 14조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신고를 한 후 법 제3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복구 의무를 면제받거나 법 42조에 따라 복구 준공검사를 받아 산지 외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산지 전용이란 산지를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림, 숯가꾸기, 임목의 벌채, 굴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성토, 흙쌓기 또는 절도, 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상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그 다음에 산지 일시 사용이 있습니다. 산지 일시 사용이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 감목부터 다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제용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합니다. 토사란 산지의 토석 중 제4호에 따른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산지 경관이란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 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 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를 말합니다. 토픽 164번 복구 설계서입니다. 87회 사교시에서 산지 전용 시 복구 설계서 승인 기준을 공통사항, 산지 전용의 경우 채광, 토석 채취의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하라. 92회 사교시에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방지 및 복구를 위한 복구 설계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95회 2교시에서 산지 전용 허가지 복구 설계서에 관한 검토사항. 128회 1교시 산지 전용 시 복구 설계서 승인 기준 내 토질에 따른 비탈면 기울기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는 산지관리법이고 법 제42조 복구 설계서의 작성 기준 등입니다. 법 제40조 제4항에 따른 복구 설계서의 작성 기준은 다음 각과 같습니다. 복구 설계서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전체 면적에 대하여 작성하되 복구 대상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 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복구 설계에는 다음 항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먼저 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5,0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토지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로 가름합니다. 복구 대상지의 전경사진, 공사 애정 공정표, 설계 적용 기준, 일반 특별시방서, 공사 표준도, 복구하야 하는 산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표시된 산지 내역서,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 원가계산서, 현황도, 평면도, 종단도, 횡단도, 구조물도 및 토공량 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 복구 설계서를 작성한 자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복구 설계서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사본, 산지 복구 공사를 감리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증, 자격증 및 감리 용역 계약서 사본, 법 49조 2에 따라 감리를 받아야 하는 산지 복구 공사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복구 설계서 승인 기준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과 관련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최초의 소단의 앞부분은 수목을 존치하거나 식재하여 녹화해야 하고 각 소단에는 평균 두께 60cm 이상 흙은 토질이 척박하거나 배석 적지지인 경우에는 수목의 활착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객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흙을 덮고 수목 초본류 및 덩굴류, 칡은 제외합니다. 덩굴류 등을 식재하여 비탈면,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 전용 산지 사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말합니다. 비탈면이 덮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탈면의 녹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복구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공작물의 철거 또는 이전 계획이 복구 설계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해 복구 대상 지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일반 국도, 철도, 관광 휴양지, 명승지, 공원 주변 등 경관 조성 또는 생태 복원이 필요한 지역의 비탈면에 대하여는 차폐공법, 특수공법 등으로 가리거나 녹화하여야 합니다. 복구 설계서에 따라 복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비가 복구 설계서에 계상되어야 합니다. 토사 유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류에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침사지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배수량이 적고 토사 유출 또는 붕괴의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 또는 다른 배수시설 등으로 배수되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배수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복구를 위한 식재하는 나무의 종류는 복구 대상지의 인상과 토질에 적합하게 선정되어야 합니다. 산지 전용, 산지 일시 사용 또는 토속 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 배수 수준의 기준면까지 토속으로 성토한 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60cm 이상 흙으로 덮어야 합니다. 산지 전용, 산지 일시 사용의 경우 광물의 채굴, 도로, 임도, 철도, 댐, 저수지, 공항은 제외합니다.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5m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 계단식 산지 전용, 산지 일시 사용인 경우 여기서 산지 전용, 산지 일시 사용은 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산지 전용, 산지 일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계단의 수직 높이가 각각 15m 이하일 것,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 소단의 너비는 제외합니다. 너비는 계단의 긴 변을 기준으로 직각으로 계단의 너비를 재었을 때 15m 이상이 되는 부분의 길이가 계단의 긴 변 길이의 100분의 90 이상일 것. 그리고 우주개발진흥청 진흥법 제5조 1항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인공우주 물체 발사 등을 위한 우주센터 시설. 비탈면 옹벽을 포함합니다. 비탈면의 수직 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토목 분야의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지질 및 지방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가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비탈면의 안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비탈면에 건축물에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비탈면의 기울기, 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합니다. 비탈면의 기울기는 비탈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질에 따라 다음의 요건, 계단식 산지 전용, 산지 일시 사용인 경우에는 토질에 상관없이 1대 1.4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옹벽, 파일, 앵커 등 재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과목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경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대 0.5 이하, 풍화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대 0.8 이하, 토사인 경우의 기울기는 1대 1 이하, 성토지의 성역, 토층인 경우의 기울기는 1대 1 이하입니다. 비탈면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돌쌓기, 옹벽 등 재방지 시설을 그 절토, 성토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방지시설의 높이를 고려하여 그 재방지시설과 건축물을 수평으로 적절히 이격해야 합니다. 다음은 광물의 채굴, 토석 채취지의 경우입니다. 비탈면의 수직 높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수직 높이 15m 이하의 간격으로서 비탈면의 너비를 제한 너비 5m 이상의 소단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대 비탈면, 비탈면의 수직 높이가 60m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장대 비탈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수직 높이 60m 이하의 간격으로 비탈면의 너비를 제한 너비 10m 이상의 소단을 조성하는 등 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소단이 발생하는 각각의 비탈면의 각도는 75도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축용 석재를 직면체로 석재를 채취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광물의 채굴, 석재의 채취인 경우에 비탈면을 제한 각각의 소단 바닥에 대한 수목식재는 제1호 감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균 깊이 1.3m 이상 너비 3m 이상인 구덩이를 파거나 돌을 쌓는 등 토사 일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흙을 객토한 후 수목을 식재하여 수목이 생육함에 따라 비탈면이 차폐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수에 차질이 없도록 비탈면 및 소단위에 종횡배수로 및 산마루 축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토질이 척박하거나 폐석 적치지인 경우에는 수목의 활착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객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비탈면의 평균 기울기는 토석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용 석재의 굴치, 채취인 경우에는 1대 0.4 이하, 광물의 채굴 및 건축용 석재가 아닌 석재의 굴치 채취인 경우에는 1대 0.5 이하, 토사 채취의 경우에는 1대 1 이하입니다. 폐석 처리장은 사방공법으로 복구하되 60cm 이상 흙을 덮어야 합니다. 도로, 철도, 연변 가시 지역으로서 2km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경관 유지를 위하여 높이 1m 이상의 나무를 2m 이내의 간격으로 식재하여 차폐 조림을 해야 합니다. 폐석 등이 많이 적치된 지역은 비탈면의 정지 작업을 철저히 하고 객토를 많이 하여 수목의 활착,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복구를 위한 식재 수종은 아카시나무, 오리나무 등 척박지에 잘 자라는 수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 산림식생과 유사한 수종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1호 감목 법문에 따라 복구진에 수목, 초본류, 덩굴류를 식재할 경우에는 수목, 초본류, 덩굴류의 안정적 활착을 위하여 관수, 시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덩굴류의 경우는 식생유도선 등의 등반 보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1호 라목에 따라 차폐공법, 특수공법 등으로 가리거나 녹화하는 경우에는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비탈면의 상층부부터 실시해야 합니다. 비교 사항을 보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도면, 도표 등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제2호에서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 도로를 말합니다. 제2호 소단의 폭은 장비의 소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토픽 165번 산지 특성평가입니다. 123회 1교시에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 특성평가의 고려사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는 산지관리법으로 법 제6조 보존산지의 변경 해제에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산지의 입지 여건, 산지 경관 및 산림생태계 등 산지의 특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존산지가 임업용 산지 또는 공유용 산지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협의를 한 경우로서 보존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신고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산지 전용의 목적 사업을 완료한 후 제39조 제3항에 따라 복구 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보존산지의 지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규칙 제3조 보존산지의 지정 해제 등입니다. 산림청장,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국립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보존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산지 특성평가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국립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지 특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먼저 우량한 천연 또는 인공조림지의 분포 여부, 해당 산지의 토양이 임목생육에 적합한지 여부, 해당 산지가 임업 및 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지 여부, 해당 산지가 개발 후보지로서 잠재 여건이 있는지 여부, 해당 산지의 입지, 환경, 산림생태 및 산지 경관 등입니다. 산지 구분도 안 작성 방법 및 보존산지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 제7조 산지 특성평가에서 제6조 제1항 제3호 과목에 따라 준보전 산지를 산지 구분도안을 작성하려는 경우 규칙 제3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지 특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산지 전용, 산지 일시 사용 또는 토속 채취 등으로 인해 이목이 제거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이루어진 산지는 산지 특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1항에 따른 산지 특성평가 지표는 별표 이와 같습니다. 제1항에 따른 산지 특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필지 단위로 실시합니다. 다만 하나의 필지 내 일부 구역만을 대상으로 산지 특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필지 내에서 평가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기준값이 적용될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해 각각의 평가 항목별 면적 비율에 따라 평가값을 산출하고 산출된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별표 2에 따른 산지 특성 평가 지표의 활용 자료 취득이 불가능한 접경지역 또는 도서지역 등에 해당되어 필지 단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지역과 유사한 산지의 특성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제1항에 따른 산지 특성 평가 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평가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산지 특성 평가표에 따라 필지별로 작성합니다. 제1항에 따른 산지 특성 평가 등급 및 등급별 기준값은 별표 4와 같습니다. 산지 특성 평가 지표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지 4호 서식의 산지 특성 평가 지표 수정 보완 신청서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에 소속된 기술 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한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중앙에 또는 산림조합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의 기술사 사무소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분야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기술용역자입니다. 수정 보완 신청을 받은 산지특성평가 시행자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받은 내용이 현지 여건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수정 보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산지특성평가 시행자는 현지 확인 결과 수정 보완 신청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7조 제2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표 활용 자료를 수정 보완하여 산지특성평가를 재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지 구분도안 작성 방법 및 보존산지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 2025년 산림청구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66번 산지 전용기간의 결정기준입니다. 126회 1교시에서 산지 전용기간의 결정기준이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는 산지관리법이고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지 전용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은 3년, 산지 전용 기간이 3년 이내, 만에서 2만은 4년 이내, 2만에서 3만은 5년 이내, 3만 제곱미터 이상은 산지 전용 기간이 10년 이내입니다. 비고사항으로 1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 전용 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토픽 167번 복구비의 산정기준입니다. 119회 1교시에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복구비 산정기준이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는 산지관리법이고 시행규칙 제39조 복구비의 산정기준입니다.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 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 다만 산림청장 등은 단위 면적당 복구비 산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옹벽 골막이 작은 계류나 경사지의 빗물에 의해 생긴 골짜기 물길에 축조되는 높이가 낮은 구조물, 사방댐 등 토사 유출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 훼손된 산지의 경관 복원을 위하여 차폐림을 조성하거나 수목 또는 덩굴류 등을 식재하여 녹화하기 위한 비용, 산지 전용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 비용, 대매우 비용, 토석의 운반 및 성토, 쌓기 비용,
4의 2. 산지 복구 공사의 감리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산지 전용 등을 하기 전에 산림 상태로 복구하거나 생태 복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입니다. 토픽 168번 산지 일시 사용 기간입니다. 119의 2교시에서 산지관리법에서 산지 일시 사용 기간의 결정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는 산지관리법이고 시행령 제18조의 4 산지 일시 사용 기간에 따르면 법 제15조의 2 제5항에 따른 산지 일시 사용 기간은 다음 각화와 같습니다. 다만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거나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하려는 자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산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산지 일시 사용 허가의 경우 산지 일시 사용 면적 및 일시 사용하려는 목적 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 등이 허가하는 기간입니다. 산지 일시 사용 신고의 경우 산지 일시 사용 면적과 일시 사용하려는 목적 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제1항에 따른 산지 일시 사용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9조에 준용합니다.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 일시 사용 기간을 초과하여 산지 일시 사용 기간의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하여 산지 일시 사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하여 산지 일시 사용 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것, 그리고 최초의 산지 일시 사용 기간, 기존의 산지 일시 사용 연장 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광업법 제12조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 기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음은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산지 일시 사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산지 일시 사용 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입니다. 최초의 산지 일시 사용 기간, 기존의 산지 일시 사용 연장 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연장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15조의 2 제4항 제4 3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 일시 사용 기간을 제3항에 따라 연장되는 날까지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 일시 사용 기간을 초과하여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산지 일시 사용 기간의 결정 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4입니다. 먼저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경우입니다. 산지 일시 사용 면적은 산지 일시 사용 면적과 관계는 없습니다. 산지 일시 사용 기간은 10년 이내입니다. 다음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및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진입로를 포함합니다. 10년 이내입니다. 임원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항 또는 임산물의 소득원의 지원 및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10년 이내,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재응급 대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0년 이내입니다. 배전시설, 전기통신시설, 무전전기통신송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10년 이내입니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산지 일시 사용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은 3년 이내, 만에서 2만 제곱미터는 4년 이내, 2만에서 3만까지는 5년 이내, 3만 제곱미터 이상은 10년 이내입니다. 비고 사항을 보면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 일시 사용 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2회에 따른 풍력발전시설의 공사 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 전까지의 공사기간은 산지 일시 사용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토픽 169번 보존산지의 구분입니다. 125회 1교시에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상의 보존산지의 구분, 각각의 정의, 보존산지 내 진입로, 대통령을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규모가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는 산지관리법입니다. 법 4조 산지의 구분을 보면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존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과 같이 구분합니다. 먼저 보존산지는 임업용 산지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 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산지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종임 및 시험임의 산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 국유림의 산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법에 관한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 권역의 산지,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입니다. 시행령 제4조 산지의 구분에서 법 제4조 제1항 제1호 과목 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존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아니한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합니다. 먼저 형질이 우량한 천연임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토양이 비옥하여 인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존 국유림 외에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 경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그 밖에 임업의 생산 기반 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입니다. 다음은 공익용 산지로 임업 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 경관 보전, 국민 보건 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입니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사찰림의 산지, 제9조에 따른 산지 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자연공업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산지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구역의 산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의 산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른 생태, 경관 보전지역의 산지, 습지보존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산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그 밖에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입니다. 시행령 제4조 산지의 구분을 보면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남목 1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방제지구의 산지,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그리고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 보호지구의 산지, 산림생태계, 산지경관, 해안경관, 해안사구, 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공유용 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입니다. 준보존 산지는 보존 산지 외의 산지를 말합니다. 시행령 제10조 제10항 산지 전용 산지 사용 제한 지역에서의 허용행위입니다. 법 제10조 제11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토, 성토한 비탈면, 땅깎기, 흙쌓기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 너비가 4m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m 이하인 진입로를 말합니다. 토픽 170번 산지경관 영향 모의 실험입니다. 137의 1교시에서 산지경관 영향 모의 실험이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는 산지관리법이고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의 적용 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 기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산지 전용 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 기준은 먼저 허가 기준으로 사업 계획 및 산지 전용 면적이 적정하고 산지 전용 방법이 자연 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 전용 후에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전용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지 전용에 적용합니다. 세부 기준은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한 산지 경관 영향 모의 실험을 실시하여 경관 훼손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연환경보존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됩니다. 산지 전용 등에 따른 경관 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 2020년 산림 지침 내용에 따르면 제2절 용어의 정의에서 산지 경관이란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 요소가 어우러져 심리적,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를 말합니다. 조망점이란 조망 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을 말하며 본 지침에서는 산지 전용 등으로 인한 경관 영향을 판별하는 기준 지점으로 활용됩니다. 가시지역 분석이라 함은 지형적 특성에 의해 생기는 시각 영향권을 파악하기 위해 조망점에서 보이는 영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적 가시지역 분석이라 함은 다수의 조망점에서의 가시지역 분석 결과를 누적하여 중첩한 것으로 주요한 시각 영향권을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망 분석이라 함은 대상 경관에 대한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 양상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고 경관 자원을 파악하고 가시지역을 분석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산지 경관 영향 모의 실험이란 산지 전용 등이 산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지 전용 등의 전후 경관 변화 양상에 대해 비교, 분석하는 모의 실험 전 과정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제17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